기분 좋은 월요일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슈퍼 파월에 환호하면서 다 함께 올랐습니다.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드디어 통화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서 이번 주에도 좀 올라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게요. 워낙 시장이 강력한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 증시도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해당 이슈들 이번 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난주 이슈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요일 워낙 강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쏟아졌는데 어떠한 내용이었을지 체린 앵커와 함께 시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슈퍼파월에 활짝 웃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1%대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아니라 S&P 500 지수가 1.2%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 직전에 기록했던 최고치에 거의 근접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이 주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날 상승 덕분에 3대 지수가 일제히 1%대 오른 채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했던 것은 중소형주들이 되겠는데요.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3.2% 급등하면서 이제는 2218포인트 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죠. 중소형주들은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 종목들로 여겨지기 때문에 파월의 발언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그랬던 한편 미국 증시만 이렇게 올랐던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과 신흥국가들의 주가 지수를 모두 합친 MSCI ACWI 인덱스가 이날 1.35% 오르면서 116선을 터치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전체 시가총액의 85%가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증시가 요동쳤던 지난 8월 5일이었죠. 블랙 먼데이로부터 9% 정도 회복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볼 텐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금리 인하 트레이드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각각 4%대 급등을 했는데요. 비둘기 파월의 효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임박해 있죠. 28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 정리해 드릴 텐데요.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연이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높아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년과 내후년에도 탄탄한 반도체 수요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가이던스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이 두 가지 사항들이 충족이 되고 AI 거품론을 불식시켜 버린다면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2주간 주가 추이를 보시게 된다면 23.5%나 급등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최근에 올랐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30달러 선 탈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애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전해진 소식인데요. 다음 달 10일 아이폰 16을 발표할 거라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 공식 판매는 그로부터 열흘 뒤인 20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난 WWDC에서 이미 대부분의 새로운 AI 기능들을 공개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개에서 새롭게 특별한 서프라이즈는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폰 교체 수요 촉진 기대감을 한껏 높였던 것이 바로 이 아이폰 16이죠. 기대했던 만큼 과연 잘 팔릴 것인가 참 궁금증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약간의 주의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금요일장에서는 1% 오름세를 나타냈던 바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메타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주말 사이 들려왔던 보도인데요. 프리미엄 MR 헤드셋 개발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헤드셋은 애플의 비전 프로를 겨냥해서 만들었던 제품인데요. 이 비전
이전 프로의 판매량이 너무 부진하게 나타나자 우리는 그럴 거면 처음부터 만들지를 말자 뭐 이런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에서 중단함으로써 추가 손실을 막았다는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으나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번 주에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입니다. 4.6% 급등세를 연출하는 모습이었죠. 주가 이제 정확하게 $220 선을 터치하고 있는데요. 미국 메릴랜드주 대도시 발티모어시 정부가 공무원 차량으로 테슬라 차량을 $5억 구매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놨습니다. 얼마 전 유럽에서 들려왔던 보이콧 소식과는 또 상반되는 재료가 되겠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가울 법한 소식이죠. 여기에 따라서 주가 힘을 입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타 전기차주들 일제히 랠리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주택 용품을 취급하는 홈디포 그리고 로스도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무려 10% 전월 대비 급증하면서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었고요. 또 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주택이 이렇게나 잘 팔린다는 것은 주택과 관련한 용품들 역시도 앞으로 잘 팔리게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자극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홈디포는 2.8%, 로스의 주가는 4%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GM. GM의 자율주행 자회사죠. GM 크루즈가 내년부터 우버와 손을 잡습니다. 우버의 자율주행 차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 크루즈는 사실 지난해 보행자 사고로 인해서 운영을 중단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 콜라보레이션 발표로 본격적으로 운영 재개를 공식화했다. 이런 평가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는 4.54%의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같은 완성차 섹터 내에서 포드의 주가 역시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 인페이지 에너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호재 없이 이날 6%대나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지난주 수요일 월가 IB들 두 가운데가 목표가를 상향한 바가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100, 트루이스트가 $130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모건 스탠리 $100 PT 같은 경우에는 현 주가 대비 하락 여력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건설 테마 보겠습니다. 지난주 주간 상승률 상위 테마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과 더불어서 신규 주택 판매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날 주가들을 보자면 DR 호튼이 3.3%의 급등세, 풀티그룹이 10% 정도의 강세, 그리고 레나가 3.5%의 급등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라늄 관련 ETF들도 좀 봐야겠습니다. 세계 최대 우라늄 업체로 손꼽히는 카자흐스탄의 카자톰프롬이 2025년 우라늄의 연간 생산량을 15%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라늄은 다른 원자재와는 달리 상품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는 않기 때문에 ETF로 우리가 보통은 가격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티커명 URA 혹은 URNM 등의 종목들이 6.86%, 8%의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우라늄은 여러 가지 상업 용도를 지니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의 원료로 쓰이게 됩니다. 우라늄 가격의 상승이 원전 관련주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시황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시장을 이해하는데 복귀하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시장이 환호했다. 어떤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미국 잭슨홀에서 열린 기조연설에서 이제는 정책을 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데이터의 양상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속도나 규모는 조절할 수 있다며 빅컷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파월의 기조연설이 전해진 이후에 전 세계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금요일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해당 목표치인 2%대에 잘 다가가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특히나 노동시장의 둔화를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면서 지금 정말 피벗의 순간에 도래했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 건데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포인트를 두 가지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피벗의 가능성, 금리 인하의 사이클에 강력히 시사했다는 점, 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그 빅컷의 가능성을 조금 열어뒀다는 게 있습니다. 이 빅컷의 가능성, 그 속도에 대해서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더 고려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이 50bp 인하 가능성이 조금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이 패드워치에 따른 50bp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36%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직후에 20%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빅컷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시점에서 포인트는 바로 고용시장, 이 노동시장에 있습니다. 9월 5일에 공개가 될 8월 고용보고서 어떻게 공개가 될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우선 이번 주에 PCE부터 잠정 GDP까지 시장 전반적인 흐름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는 점을 잘 시사하고 피벗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자 정말 말 그대로 시장이 환호를 했습니다. S&P 500 지수 살펴보시면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와 1%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흐름에서 이제 정말 더 최고치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고요. 아까 체린 앵커와 잠깐 확인을 해봤지만 MSCI AC 글로벌 지수 역시나 2년 반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85%가 포함되어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 지수를 통해서 단순히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에 전 세계가 환호했다라는 점을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금리 인하 기조가 확인이 되자 금값도 또 한 번 올랐고요.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도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채권형 펀드에도 자산이 빠르게 유입되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정말 성공적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우리 증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이번 주 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오늘 시장도 기대감을 갖고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헤드라인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 ISS에 도킹하는 과정에서 보잉사의 스타라이너가 조금 난관에 봉착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드디어 나사에서 귀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잉사에는 좋지 않은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국 항공우주국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라이너의 첫 유인시험 비행 임무에 나선 우주비행사 2명이 스페이스X의 크루드래건을 타고 지구로 복귀한다면서 우주비행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잉의 스타라이너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 도달 이후에 기체 결함으로 지구로 귀환하고 있지 못하던 부분에서 스페이스X가 우주비행사들을 지구로 데려오는 임무를 맡게 된 겁니다. 이에 보잉사는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보잉사의 우주비행사, 우주인들 2명이 스타라이너를 타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스페이스X의 크루드래건 캡슐을 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 두 양사의 경쟁 구도가 미국 이 글로벌 우주 시장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보잉사에는 어찌 보면 큰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잉사와 스페이스X는 유인 우주선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사로부터 42억 달러의 계약금을 받은 상태였고, 스페이스X는 26억 달러 계약금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 유인 우주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최근 좀 발자취를 봐도 스페이스X가 조금씩 더 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에 이미 유인 시험 비행에 완료를 하게 되면서 10차례가 넘는 이 우주 비행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에 비해서 보잉사는 조금 계속 좀 뒤처지는 듯한 흐름이었죠. 2022년에 무인 시험을 성공하게 되면서 이번에 드디어 유인 비행에 성공하게 되나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번에 추진 시스템 문제로 또 한 번 계획이 미뤄지면서 추가적으로 16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보잉사 그리고 스페이스X의 경쟁 구도에서 지금 미국 글로벌 시장 안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우주 경쟁력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그 부분도 좀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사에서 가지고 있는 다음 프로젝트는 나사 화성 프로젝트인데요. 이 해당 프로젝트에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인도, 중국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이 가장 선두에 우위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발주자들이 정말 강력하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부터 특히나 인도와
중국이 좀 추격전이 상당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안에서 미국 시장에 그리고 미국의 위치에도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감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세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중요성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이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지 시간으로 9월 10일 사이버 보안 업체를 상대로 사이버 보안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윈도우 엔드포인트 보안 생태계 서밋을 열고 지난 7월 전 세계를 강타했던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발 IT 장애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외에도 다수의 보안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 7월 19일에 블루스크레인 데이라고 IT 장애로 좀 전 세계 곳곳에서 타격을 입었던 적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정말 850만 대 이상의 윈도우가 기기 오류를 겪었고 이날 은행뿐만 아니라 의료, 정말 공항도 마비됐습니다. 이 증권 거래소도 멈추면서 정말 말 그대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던 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날은 MS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상의 오류가 있었다. 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책임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 해당 구조 문제를 지적하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서비스 보안 그리고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일부 솔루션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과하게 높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 통감을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앞으로 장애 발생 시에 어떻게 보안 기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고객 인프라와 같은 보호책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다가오는 9월 10일에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렇게 사이버 보안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거 문제에서도 사이버 보안 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어떤 한 기업, 석유 서비스 기업인 할리버튼에서도 사이버 보안, 사이버 침해를 좀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이 할리버튼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자사 시스템이 좀 침해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서비스 제공 능력의 차질을 받게 되면 해당 기업의 서비스인 에너지 산업에도 에너지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가득 고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사이버 보안 침해 문제의 해결이 아주 중요하다. 산업 전반적으로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인프라가 단순히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국민들의 삶 곳곳에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이버 경계를 지키는 보안의 중요성이 아주 크게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 중요성도 고조가 되고 시장 자체도 확장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여집니다. 이제 2023년부터 2027년 사이에 시장 규모는 10%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이버 보안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